이번 시간에는 회원 가입만을 위한 유효성 검사 예제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이 예제를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값을 매번 작성을 해서 테스트하는 과정이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친구들이 좀 편리할까 싶어서 생각한 게 값을 미리 넣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값을 미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벽히 정상적인 값을 넣은 것이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또 다른 값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기도 하겠죠. 자, 일단은 ID 부분을 지워 볼게요. 이제 지우는 순간 여기 보시면은 아래에 이제 TR 태그가 하나 더 추가가 된 것 같아요. 추가가 되고 요렇게 6자 이상 16자 이하의 영문 혹은 영문과 숫자를 조합하시오 라고 나오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입력을 할 때마다 값을 얘는 계속 검색을 하는 거예요. 입력을 할 때마다 인풋 이벤트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네, 이렇게 유효하고 정상적인 값을 입력을 하면 이제 더 이상 그 메시지가 보이지 않고 지워지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실제 이런 홈페이지가 참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마켓컬리라는 사이트에 오셔서도 우리가 아이들을 제대로 입력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단에 빨간색의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상적인 데이터를 입력하면 그제서야 그 메시지가 이제 지워지게 되는 그런 형태이죠. 여기 오른쪽에 있는 중복 확인 아이디, 이메일 중복 확인 이 부분은 사실 지금 구현을 못 하고요. 이제 차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까지 공부하고 나면 이 내용까지도 같이 공부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중복 확인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QWER1234 일단 B번은 또 어떤가 싶어서 텍스트를 좀 지워봤어요. 지워봤더니 이번에는 영어에 대소문자, 숫자, 특수문자가 하나 이상 포함해서 8에서 16자의 조합이어야 된대요. 많이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문자도 들어가고 소문자도 들어가고 특수문자인 느낌표도 넣다 보니까 이렇게 작성하게 됐고요. 반대로 비밀번호 확인은 사실은 비밀번호 위의 탭에서 유효한 값으로 이미 검증이 일어났기 때문에 얘는 위의 값과 일치하는지 여부만 사실은 판단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일치하면 이렇게, 일치하지 않으면 동일한 비밀번호 입력하세요 라고 뜨고요. 이름도 나름의 어떤 규칙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한 글자인 성은 이름은 없기 때문에 두 글자 이상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처럼 영어나 잘못된 국어식 표기를 하게 되면 오류가 나게 됩니다. 이거 가늠이 돼요. 사실은 이런 예외체를 어떻게 할지. 그죠? 이거 if문으로 하고 우리가 막 생각해서 한다고 하면 끔찍하죠. 여기 전부 다 정규식 활용한 거예요, 사실은. 쌤도 뭔가 외워서 했다라기보다 검색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이런 게 있다더라 라고 지금 제시하는 형태로 예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메일도요, 또 정규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 형식으로 입력하지 않으면 이런 메시지가 뜨고,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도 이제 사이트마다 다르죠. 하이픈을 넣어서 입력하라는 사이트도 있고, 이거 없이 숫자로만 입력하라는 사이트도 있고, 근데 아마도 쌤은 숫자로만 구성하도록 요구를 했나봐요. 자, 그 다음에 우편번호 검색이라는 API가 있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API라는 용어를 가끔 듣게 될 텐데, 이것도 API만 따로 분리해서 추가로 공부할 예정이긴 해요. 뭐 예를 들면 소셜 로그인 있죠. 카카오톡 로그인, 네이버 로그인 그런 것들, 회원 가입. 그 중에 우편번호 검색 정도는 지금 같이 미리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추가를 해봤어요. 근데 쌤이 사용한 이 우편번호 검색 API는 다음에서 지원하는 우편번호 검색을 사용을 했고요. API는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친구들 그 도서관을 영어로 라이브러리라고 하죠. 도서관이 결국 이미 뭔가 정제된 내용이 정리되어서 이렇게 차곡차곡 기능별로 분리가 되어 있는 이제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처럼 코드도 정제된 기술을 미리 만들어서
문서화해 놓고 그것을 오픈해서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배포해주는 그런 기술을 이제 API라고 또는 오픈소스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API는 여러분들이 직접 검색을 해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검색이라는 게 마냥 우리가 뭐 맨땅에 헤딩할 수는 없겠죠, 사실은. 그래서 다음에서 있죠, 우리가 우편번호 검색 서비스 문서를 만들었는데요, 여기에 방문하셔서 우리 문서를 읽고 그대로 한번 활용을 해봐 주세요 라는 가이드 책자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막 나와 있어요. 네, 천천히 보게 되면 사실 이게 핵심인데, 지금 하얀색에 제일 먼저 할 일은 사실은 이것도 기능이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외부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잠깐 공부를 했었죠. 네. 그게 바로 스크립트 태그의 src 속성을 이용해서 파일의 경로를 지정하는 거였는데, 여기도 보면 이미 유명하고 아주 이제 유능하신 개발자분이 JS라는 확장자를 가지고서 파일을 만들어서 이 기능을 여기다가 다 넣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내부를 보진 못하겠지만, 네. 그러면 우리는 이 파일을 임포트해서 사용법에 따라서 그대로 활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은 이 문법이 뭐고 어떻게 여기에 다운과 포스트 코드가 있고 onComplete의 펑션에 이런 건 어떤 거지라고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이 문서상에 이렇게 사용하라고 하니 이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와서 우리가 활용하는 걸 지금 배워보려고 해요. 요것만 지금 한번 살펴볼게요. 잠깐 미리 한번 살펴보면 코드로 한번 가봅시다. 코드로 갔을 때 여기입니다. 우편번호 검색 기능이라고 있는데 지금 위에 쭉 올라가 보면 우편번호 검색, 네, 여기에 쌤이 지금 우편번호 검색이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요 함수를 호출하도록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더블 클릭하시고 컨트롤 F를 누르면 검색이 돼요. 지금 페이지가 워낙 길고 변수명이 복잡하니까 이 더블 클릭 컨트롤 F 기능을 적극 활용해 주세요. 그래서 아랫방향 키를 누르면 여기 기능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쌤은 설명서를 읽고 이렇게 여기까지 똑같이 구현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빨간 부분이 사용하세요 라는 기능을 그대로 복붙해 온 겁니다. 함수명만 제가 제정이 한 거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 다음 우편번호 API 문서가 여기에 있으니까 임포트 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첫 줄도 지금 가지고 온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 문서상에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제 이거를 활용을 할 때 어디 봅시다. 네, 이거 다시 보게 되면 활용을 할 때 예제를 참고해서 다양한 활용법을 확인하고 작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우리가 이 문서상에 저장되어 있는 변수를 공부를 해서 그 변수를 가져오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 엑셀 표가 여기에 설계할 때 개발자가 이런 변수명으로 이런 기능을 만들었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럼 저는 회원가입 요상 페이지를 잠깐 보게 되면 일부러 간단하게 했는데 우편번호랑 도로명 주소만 필요해요. 사실은 남은 주소는 이제 직접 적으면 되고, 그죠? 그래서 여기 검색해 보니까 새 우편번호의 변수명은 존 코드라고 되어 있고 기본 주소는 어드레스라는 이름으로 변수명을 지으셨대요. 아, 그러면 내가 이거를 적극 활용해야겠다 싶어서 여기 센 코드를 보게 되면 여기에요. 네, 데이터.존 코드. 데이터가 바로 우리가 클릭하는 이벤트를 처리하게 되면 우편번호라는 검색을 클릭하게 되면 그 이벤트 정보가 데이터라는 변수명으로 저장을 한다라고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된 데이터 안에 저장된 변수 안에 존 코드라는 변수명을 찾고 또 그 데이터 안에 어드레스라는 변수를 찾아서 우편번호와 주소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장 위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설계할 때 지정한 변수명의 값 위치로 저장을 하면 되겠죠. 쌤은 멤버 존 코드, 멤버 어드레스
가급적이면 이 다음 API에 있는 변수명을 끝에다가 적극 활용을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쌤이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다시 여기다가 네, 뭐 판교 검색을 하고 클릭하면은 그 내용이 여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남은 주소는 쌤이 미리 값을 저장해 놓은 거라 이제 임의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젠더 선택하는 거 있고 셀렉트 박스 하나 있고요. 우리 요 전체 동의하는 거 있고요. 이것 또한 이제 체크를 해제하면 해제되고 이런 것들 우리 장바구니 미리 공부해서 다 진행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입하기를 누르면 사실은 이 안에 모든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프로세스는 이제 차후에 공부를 할 예정이에요. 그럼 가입하기를 눌렀을 때 검사해야 되는 건 뭘까? 왜 여러분들 이제 홈페이지 보면 필수 항목이라고 이렇게 별이 쳐져 있는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요런 거. 네, 요렇게. 즉, 우리가 가입하기라는 버튼을 눌렀을 때에는 반드시 필수 항목들의 값이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갈 수 있게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쌤은 그냥 요 마케팅 메일 수신동의 선택사항을 제외하고는 다 입력을 해야지만 가입하기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로직을 처리하긴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유연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잠깐 한번 볼게요. 이제 변수명을 이제 쌤 방식으로 저장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직접 실습을 하면서 여러분들 방식으로 다시 장명을 하시면 됩니다. 아이디 하나만 잠깐 살펴볼게요. 자, 먼저 TR 하나의 행으로 TD 3열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화면을 봅시다. 네, 지금 보시게 되면 네, 하나의 행에 하나, 둘, 셋, 3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아이디 그리고 인풋으로 아이디 입력받는 창. 근데 우리 친구들의 입력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고자 여기에 밸류를 다 미리 넣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TD 열에는 보다시피 네, 중복검사 확인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왜 아까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값을 입력을 하면 갑자기 메시지 박스가 떴었죠. 그게 바로 사실 요 녀석이에요. 요 녀석. TR의 1행에 TD로 구성을 해서 메시지 멤버 아이디라는 변수명을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디 부분만 어떻게 유효성 검사를 하는지 내려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자, 우선은 쌤은 온클릭을 안 써봤어요. 이번 예제는. 근데 어떻게 구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input member id를 가지고 와서 그것의 add 이벤트를 input 이벤트를 처리했고요. input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input member id input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가 보면 아이디 유효성 검사인데 메시지 멤버 아이디를 셀렉터로 가지고 왔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눈에는 보이지 않는 여기 요 녀석이에요. 얘를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정규식 작성한 거예요. 선생님은 얼마 전에도 얘기했지만 정규식은 쌤도 잘 모르는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 저렇게 식을 작성을 하면 6자 이상 16자 이하의 영문 혹은 영문자 숫자를 조합할 수 있대요. 자, 정규식 문법은요. 이렇게 정규식을 구성해서 변수에 저장한 후 그 변수에 내장된 함수명이 테스트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테스트 함수에 지금 사용자가 입력한 밸류가 input member id.value입니다. 그 값을 넣어서 이 정규식에 부합한 밸류이면 true를 반환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반환한대요. 그래서 true가 되면 여기 메시지 부분을 빈 문자열로 얼른 바꿔주고 그렇지 않고 false이면 inner HTML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빨간색 글자로 예외 메시지를 출력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했던 인풋 이벤트를 적용을 한 검사이고요. 이제 나머지도 다 같은 원리인데 맞아요. 지금 보면은 분명 쌤이 아이디 중복 검사가 안 된다고 했는데 코드는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아이디 중복 검사는 못해요. 하지만
예를 들어 아이디를 엉망으로 입력하고 중복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똑같이 아래와 같은 메시지를 출력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가 아이디를 입력하지도 않아 놓고서 중복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아이디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를 출력해야 하는 등. 네. 그리고 지금 보면 포커스가 자동으로 찍히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하는 그런 것들. 네, 그런 복합적인 내용들을 세밀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꼼꼼히 한번 읽어보시고 정규식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이런 전반적인 구성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이 우편번호 검색 기능 보니까 사실은 되게 재미난 게 많은데 그 중에 좀 쉽고 직관적으로 우리가 할 만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제일 마지막에 테마 변경 마법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값이 이렇거든요. 기본값이 하얀색일 거예요, 아마도. 우리 우편번호 검색을 누르면 네네네 이렇게 생겼는데 얘 색깔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테마로 바꿔볼까요? 네, 요새 이렇게 블랙 테마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블랙으로 테마를 바꿔요.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 제가 블랙 테마를 선택하는 순간 요 아래에 색깔이 바뀌어요. 요 수치가. 그래서 이 가이드대로 한번 우리가 해보면 일단 요거를 복사해 오래요. 요거로 컬러 값을 지정을 하나 봐요. 참 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은 우편번호 검색 기능 영역에다가 굳이 이제 전역화할 필요는 없으니까 이 변수를 넣습니다. 자, 그리고 쌤이 아직 언급하지 않았는데 바나 렛이나 똑같은 변수 키워드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렛으로 수정을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위에서 생성한 테마 OBJ 객체를 우편번호 서비스 생성자에 넣으래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까 우리가 new post.postcode라는 부분에다가 그 선택자를 넣었었는데 이걸 여기다 넣으라고 하네요. 아직 우리 친구들이 이제 문법적으로 공부하지 않은 게 많아서 지금 요게 그렇게 막 편치는 않을 거예요. 어쨌거나 네, 요 테마 OBJ를 네, 요 생성자 안에 넣으라고 하는데 지금 이 중괄호가 하나의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다음 변수를 설정할 때에는 콤마를 넣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또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엔터를 누르고 저기에서 지시한 거 쌤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지금 이거 다 이상해 보이죠? 콜론도 있고 차차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하고요. 설명서대로. 그리고 이제 페이지 리로드해서 다시 우편번호 검색 누르면 별로 안 예쁘다. 검정색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 웹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회사 가서 이런 작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쌤이랑 공부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없는 기능 또는 새로 출시된 기능 그런 것들을 서칭을 해서 우리 친구들이 적절하게 유연하게 구현할 수 있어야 하는 게 우리 웹 개발자의 역할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머지들도 천천히 한번 살펴봐 주세요.